오늘은 여자한테는 절대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한테 오직 충실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듬뿍 쏟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주면 어느 순간부터 남자를 잉여 호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더 욕구를 쏟고 싶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느끼기에 부담되는 말, 부담되는 표현, 부담되는 선물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귀는 여자친구에게 말하면 하나같이 오빠 다른 애들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고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난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기 옆에 있는 호구가 어느 순간 자기한테 하던 거에 절반도 안 하게 될까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여자에게 가르침을 뱉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여자에게는 절대 잘해주면 안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썸 타는 여자가 있습니까? 있든 없든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 그 여자가 답장이 늦게 오거나 늦게를 넘어 다음날 답장이 오는 상황, 그리고 내가 일십하면 언제든 끝날 그런 상황. 그런 여자에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랑 알고 지내고 싶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등등. 만약 지금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면 한 줄로 줄여야 합니다. 그 여자에게 4줄의 문자가 온다면 3줄로 답장을 하고 3줄의 문자가 온다면 2줄로 답장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여자한테 아예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나 따위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겨우겨우 노력을 해서 사귀어봤자 제대로 된 마음은 얻지 못하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하다가 비참하게 차이는 겁니다. 먼저 문자를 안 보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냈을 때 오빠 뭐해요? 하고 문자 하나가 날라오면 현실적으로 그 여자랑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 문자 안 했더니 문자가 안 오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문자 3줄 하면 2줄이나 1줄로 답장이 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나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녀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여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자보다 어리고 그 여자보다 예쁘고 그 여자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개념 있는 여자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자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거의 사귐과 안 사귐의 중간 단계에 있다면 절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보자는 신용을 한다면 나 또한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적어도 중간 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여자가 해달라고 하는 모든 요구에 다 오케이 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물 1년에 딱 한 번 해주세요. 생일날. 그거면 됩니다. 선물로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니라 호구 잡히는 짓이 될 겁니다. 여자한테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면 오히려 여자는 슬슬 우습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비단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절대 우습게 보이지 말고 잘해주지 마세요.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8대2로 부담해야 하고 여자 집에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데려다 줬다가 남자는 지하철 끊겨서 택시를 타든 기름값을 거리에 뿌려가며 차를 굴리든 여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결혼할 때는 남자 쪽에서 혼수의 2배가 넘는 가격인 집을 해와야 하고 결혼 뒤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 믿는 20, 30대의 여성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차라리 오늘 우리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세요. 우리 어머님 세대는 남편이 밖에서 개굴욕 당하면서 당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며 그만큼 가정일, 명절일 이런 것들을 아무 말 없이 인내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확실한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진 관계라는 거죠. 2011년 이후 대한민국 20대 여성은 소위 여권 신장이라는 전제 아래 분리할 때는 내가 여잔데 불리할 때는 남녀가 다른 게 어딨냐를 외치며 대한민국 남자들을 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복당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그야말로 불효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난 순간 오히려 여자들은 알아서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발정난 개마냥 여자 옆에서 알람 한 거 끼고 집에 데려다 주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맨날 전화를 먼저 하고 문자 먼저 하고 옆에서 애걸복걸 해도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여자가 먼저 호감 표현하는 일이 잦아질 겁니다. 이런 영상에는 또 간혹가다 호구남이나 여자들이 이 영상을 반박할 겁니다. 또 어떤 종자들은 너 여자 사귀어본 적 없지? 너 계속 차였지? 이런 식의 생각도 할 텐데 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잘 해줘 보기도 하고 여자를 막 대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 절 믿으세요. 저런 생각, 저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오늘도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차은우도 아닌데 나쁜 남자 전략을 취하면 그게 먹히냐?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절 믿어보세요. 발을 걸쳐 놓으면서 절대 잘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은우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잘 해줘봤자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비참함 뿐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모든 내용을 가슴에 담고 여자를 대해보세요. 문자하고 싶을 때 참아보세요. 선물 사주고 싶을 때 어머님 목도리 하나 더 사드리세요. 음식값 계산하고 싶을 때 오늘은 한번 너가 사봐.
당당히 한마디만 뱉어보세요. 집에 데려다주고 싶을 때 우리도 집 돌아가는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한 말 섣불리 실행하기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그녀가 많이 넘어왔는데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도저히 내가 위해서 한 말을 실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속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한 말들을 기억해보세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게 말들을 풀어봤는데 좋은 말만 해서 기억에 남지 않는 영상보다 조금은 자극적이더라도 한마디의 키워드가 머리에 남는 영상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여자랑 관계 망치는 최악의 실수에 대해 다룬 영상입니다. 여자랑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여자가 저보고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데요. 저한테 좋은 사람이라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나래요.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을 듣는 이유 대부분 남자라면 알 겁니다.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를 남자로 안 보기 때문에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기 불편하니 돌려 말하는 거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는 저런 말 안 듣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 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잘 되는 법 이대로만 지킨다면 가능성은 분명 높아집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버릴 수 있어야 가질 수 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은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냅다 호감을 퍼붓습니다. 관계 초반 느껴야 하는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은 불편함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불편함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그 여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그 불편함은 관계의 끝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불안감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시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여자에게 내가 호감부터 퍼붓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하니까 그런다. 10번 치고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여자에게 호감이 안 느껴지니 나라도 해야겠다 등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초반에는 내 감정을 보여주지 말란 말입니다. 내 감정부터가 여자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라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자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남자가 부담스러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한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여자가 예측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여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없다는 뜻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여자를 갖고 싶나요? 그럼 그 여자를 언제든지 버리려고 하세요. 버릴 수 있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상관없겠죠. 서로 좋아하면 이것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물론 저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는 보통 여자에게 대시를 받는 입장보다는 대시를 하는 입장일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자와 초반 썸 탈 때 오늘 보고 며칠 뒤에 이때 또 볼래요? 그리고 다시 며칠 지나서 이때 놀이동산 갈래요? 등 여자에게 애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여자랑 잘 되고 싶다면 그 여자를 버릴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경험 다 해봤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여자 혹은 마음이 안 가는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싫어하는 여자에게는 해야 하는 행동을 아주 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하자면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에게는 그렇구나로 끝날 수 있지만 이미 연애를 많이 해보고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공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공감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많이 까여도 보고 상처도 많이 받아봐야 합니다. 이만큼 현실적인 조언도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큰 틀은 여자를 버릴 수 있어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자에게 불편함이 아닌 불안감을 줘야 한다. 초반에 너무 자주 보는 것부터가 내가 여자를 버릴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하는 행동이 아닌 내가 마음이 안 가는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모든 여자에게 할 줄 알아야 한다. 끝으로 많은 경험이 곧 내 여자의 얼굴을 바꿔줄 겁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물론 저 포함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일하면서도 그녀 생각, 자면서도 그녀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녀 생각, 온통 머릿속에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찰 겁니다. 카톡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무슨 일 생겼나? 나를 안 좋아하나? 평소에는 빨리 왔는데 오늘은 2시간이나 늦게 왔네. 어제는 카톡이 길게 왔는데 오늘은 짧게 왔네. 이런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00% 이해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 내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 그걸 티를 아주 많이 냅니다. 어떻게 티를 내냐고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하냐, 난 너 생각 많이 하는데 넌 내 생각 안 하냐,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게 와도 카톡 하나 더 보내면서 바빠? 오늘은 답이 느리네. 여자가 만남을 한 번이라도 취소내면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지? 등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출을 아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썸 탈 때만큼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자와 잘 될 수 있습니다. 썸 탈 때만큼은, 그리고 사귀면서 초반에는 나의 감정이 아주 크더라도 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적어도 여자로부터 티내지 말아야 하며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내 감정이 커지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한다, 여자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냐 하는 식으로 떠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없어 보이는 행동이
행동이고 매력 떨어지는 행동이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주 좋아해주고 있으면 이미 내 것이라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는 질리게 됩니다. 속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금사빠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반대입니다. 속도가 남자와는 다르고 그 속도를 맞춰줄 줄 알아야지 비로소 그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연락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내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컨트롤 못하는 순간 잘 될 여자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영상은 기술적으로 여성을 꼬시는 법, 카톡하는 법, 여자와 대화하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인드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부터가 이미 지능이 높고 실행력이 충분한 분들이실 거라 예상합니다. 내용이 조금 직설적일 수 있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원하는 이성을 얻지 못하고 실력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해결책까지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원하는 여자를 만날 수 없고 실력이 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합리화. 합리화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신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라고도 하죠. 지금부터는 이 합리화가 일어나는 실제 예시들을 다뤄볼 건데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길거리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나 여기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많은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쟤한테 가면 까일 것 같은데, 쟤는 너무 바빠 보여서 안 줄 것 같아, 이어폰 끼고 있어서 말 걸어도 무시할 것 같은데,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안 줄 것 같아 등의 합리화로 그냥 집에 돌아옵니다. 길거리에서 못한 자신이 화가 나지만 합리화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 합리화의 연속으로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하고, 포기하고 나서는 여자를 잘 만나려면 얼굴이 다구나 라며 또 다른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합리화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만나기 위해 저녁에 라운지나 헌팅 포차에 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루밍이 평소보다 안 된다면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그루밍이란 여자를 만나러 가기 전 나를 꾸미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루밍을 망쳐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성에게 말 걸었다가 까여도 그루밍이 안 됐다는 합리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에게 번호를 받고 싶어 길거리로 나섭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예쁜 여성이 바로 앞에 지나가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또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저 여자는 내가 가지기에는 좀 과분해, 내가 말 걸어도 아마 무시할 거야 라는 합리화로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은 난 내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라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그러지 않은 합리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느 날은 사람이 없고 또 어느 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엔 또 합리화가 시작되죠. 사람이 없는 날에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이 많은 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날에는 어차피 말 걸어도 깔 거야 라는 합리화로 편안하게 집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와의 만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말도 안 나오고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이 씹힙니다. 그러면 합리화를 시작하죠. 그래, 이 여자는 어차피 나랑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야. 클럽으로 예를 들면 많은 여자들이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다가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조차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합리화가 시작돼서 포기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 중에 원하는 이성과 연애를 잘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성과를 항상 냈으며 누군가는 항상 실패를 하곤 했습니다.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은 공통적으로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 합리화가 기본 디폴트 값이었죠. 여러분들은 예시 중에서 몇 개나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화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자를 만나기 위한 장소에 나가서 그루밍이 안 됐다고 해서 그루밍이 안 됐으면 뭐 어때? 나는 오늘 필드에 나왔고 여기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앞에 예쁜 여성이 있으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진짜 없지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에서 벗어날 것이고, 길거리에서 사람의 수가 차이 나는 날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사람이 많으면 번호를 많이 물어볼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지 않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예상보다 예쁜 여성이 나오면 자신이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안 나와서 그 자리를 망치게 되면 이 여성은 나랑 인연이 아니야 라는 이상한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길거리에서나 전철에서 번호를 따기 위해 마음 먹었다가 여러가지 합리화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면 그냥 길이라도 편하게 물어보자, 그냥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보자, 나도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식으로 조금씩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자신을 합리화 속에 방어기제 속에 가둬두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성을 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또한 합리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합리화는 어찌 보면 조금 더 편안한 내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편안한 하루를 살면서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시나요?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1살 때 성장 호르몬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리오넬 메시. 흑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박지성,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선수들이지만 그들은 불리한 자신의 환경에 합리화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오늘은 서론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자한테 돈 좀 쓰지 마세요. 스스로 의리되는 선택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한 회원님이 저에게 이런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한 달간 몇 천만 원을 줬다고요. 월세방 구해주고 데이트할 때 가방 사주고 심지어 차까지 렌트해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 회원님께 투자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원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연에는 돈을 써서 여자의 감정을 사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럼 돈 말고 여자의 감정을 사려고 하는 일방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자를 우쭈쭈하는 행동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데이트를 끝내고 추우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는 행동, 데이트 때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기념일만 되면 여자는 소똥만큼 챙겨주는데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챙겨주고, 매번 전화하고 카톡하는 건 나인,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뻐서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나 말고도 이미 그 여자에게 간쓸게 다 바친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 줄을 섰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투자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자가 내가 하는 행동에 감사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걸 당연히 여기고 내게는 어떠한 투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고 화목한 과정에서 자란 여자는 절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서 이렇게 남자친구의 돈과 시간과 기를 뺏어먹고 남친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1조가 있더라도 내가 하는 투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여자는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아무리 칼이 나에 몸매 완벽해도 성격에 하자 있으면 나한테도 그 우울감이 전해져 정서적으로 건강했던 나조차도 상대방의 우울함에 전념돼서 똑같이 나락으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좋은 여자, 나를 바라봐주는 여자, 나의 투자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제일 매력없는 행동이 내세울 거라곤 착한 남자인 척, 그리고 ATM,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한없이 호구 잡히는 거 말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매력 없는 남자입니다.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본인에게 더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잘해주더라도 당연시 될 뿐 고맙게 여기는 여자 많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 심리상 너무 잘해주면 매력 없게 보고 하대하대 대할 겁니다. 적당히 본인 앞가림 더 신경 쓰면서 여자는 여유 가지고 적당히 대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십니까? 이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도축 당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화나 이런 걸로 해결하기 귀찮고 복잡하니까 제일 간단한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은 사회성이 낮고 찌질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행복의 역치는 높을수록 불행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의 행복의 역치가 높아지도록 버릇을 잘못 들이면 복에 겨웠음에도 행복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 많아진다는 겁니다. 한낱 말 못하는 강아지도 밥 주고 간식 주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감사가 없고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리면 안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엔트지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